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랑 20년 가까이 취재하면서 필담을 나눠왔을 거 아니야.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쓴 거다. 딱 느낌 보면 있거든요. 군더더기가 없이. 네, 됐습니까? 자, 오마이뉴스. 네, 이 대통령 신상필벌은 기본 중 기본, 내란 극복도 해야 할 일. 아까 조선일보가 일면 사이드 톱으로 요 얘기를 그대로 제목으로 실어줬던 거 기억하시죠? 네. 물론 이제 조선일보는 정권 초기에 이제 코드 맞추느라고 그러겠지. 어차피 저는 그 조선일보는 폐간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찌 됐든 간에 조선일보보다 못해서 되겠냐 이 말이죠. 한겨레가. 이런 기사가 근데 나옵니다. 뉴시스. 네, 내란 색출 다음 날 파격 포상, 병 주고 약 주나 공직 혼란 계속될 때.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제가 지난주 방송 때 상도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바로 상도 주잖아. 근데 이게 공직 혼란을 초래하는 말을 제가 했나요? 내 말 때문에 공직에 혼란이 초래됐나? 근데 저는 요즘에 대통령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세협상 때까지는 국내 정치적 발언을 되게 자제했어요. 예.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도 자극적인 공세적 발언을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관세협상 딱 성공적으로 끝내놨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자, 요 뉴시스 기사를 대통령이 딱 캡처해가지고 SNS를 했어. 뭐라고? 이거 딱 실제로 요 기사를 딱 대통령이 캡처해가지고 거기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설마 벌만 주던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죠.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랑 20년 가까이 취재하면서 필담을 나눠왔을 거 아니야.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쓴 거다. 제가 봤을 때. 딱 보면 군더더기가 없이 그 반박 불가의 언명을 구사해. 이 신상필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그 이전에 그 소위 민주진영의 정부가 들어선 거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가 들어선 것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죠. 예. 왜냐하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상필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조직의 리더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조직의 운영 방식이기도 하고 관리 핵심적 방식이거든요. 수단이죠. 근데 오히려 민주진영이 정부를 잡으면 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쭈뼛쭈뼛대. 그래서 난 거기에 진짜 대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문재인 때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썩게 만드는 거야. 그 과정이 지금 결정적으로 윤석열 씨가 그 만든 문제를 거지. 켰을 때 이상한 선택을 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용서할 수 없는 게 용서가 안 애시당초 되죠. 그 자리에 앉힌 것도 잘못이지만 까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어. 그렇죠. 자기가 잘못을 여러 번 수정할 수 있었고 마지막에 그렇죠. 우리 추미애 장관이랑 그럴 때도 추미애 장관 편을 들어줬어야 되고 날렸어야 돼. 그렇죠. 그건 나는 이미 많은 감찰 데이터도 있었고. 그럼요. 잘못을 한 것보다 더 용서할 수 없는 게 그 이후에 시행을 위한 기회를 번번이 놓쳤고 네. 그리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 저는 가장 제가 정말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데 문재인 대통령 퇴임식 날. 이 무도한 검찰들이 이거 2018년 아닌가? 12월에 저를 4건의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기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뭐 이재명 대통령 힘들게 한 거는 당연하고 요거요. 퇴임사. 이때가 이제 결국은 윤석열 당선되고 나서 네. 이제 윤석열한테 청와대 비워주면서 한 거야. 그죠?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너무 분해서 눈물이 나더라고, 나는. 이 말 때문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출마할까요? 나라 망해놓고 국민들 앞에 정권 5년 만에 윤석열한테 뺏겼네. 윤석열한테 대권 내주고 저 웃으면서 저 멘트가 나오냐고. 그러니까요. 난 너무 분해가지고 진짜 국민들한테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사죄를 해야 될 타이밍에 이건 난 기획한 사람이 탁현민이라면 저는 진짜 실망이야. 아니 뭐 다 그 사람들이 기획한 거죠. 이거는
지금 뭐 예. 탁현민 씨랑 유튜브 만든다고 하니까 이거 뭐 국민에 대한 정말 예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신상필벌 관련해가지고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면. 이거 하나 더 듣고요. 한 번만. 좋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듣습니까 이걸? 다시 출마할까요? 사태입니다. 네.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기가 이제 우리가 보수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수라고 하는 건 이게 지키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렇게 수비하는 사람인데 그게 어떤 이념적인 보수라기보다는 그 주인 노릇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조직에서 국가에서 관리자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지는 세력이 되겠다는 건데 이 책임지는 세력이 되고 책임지는 조직의 수장이 된다는 거는 정말 신상필벌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네. 이 신상필벌이 결국 주인이 되는 도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예. 주인이 되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권력의 주인이 아니었고 국민들을 그럼 배신한 거네. 배임한 거네. 네. 그 제가 그냥 인문학을 했으니까 그 네. 주인이 된 도덕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네. 그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도덕을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으로 나누거든요. 그 노예의 도덕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주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가 노예인 줄 알아. 그러니까 어떤 시켜서 일을 한다라든가 상대방을 막 이렇게 원망하고 원하는 것을 통해 원한에 대한 정치를 마음의 어떤 복수심 같은 것들을 가지고서 그냥 사는 거야. 자기가 주인이 되는 위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이전의 민주정부가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리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도덕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원한의 어떤 그런 마음 속에서 거기를 운영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주인이 됐으면은 관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냉철하게 신상필벌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최초로 등장한 주인의 도덕을 보여주는 정부라는 전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주인의 도덕을 갖게 만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권력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그렇죠. 주인의 그 요구, 그렇죠. 준엄한 명령대로 그렇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인의 도덕으로 우리는 보여지겠네요. 맞아요. 우리 눈에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유년 시절은 기업가들에게 박해를 당했고 뭐 고등학교, 대학교 나이 때는 사회 소위 말해서 폭력을 당했죠. 사회와 또. 배운 사람들에게 폭력을 당했고 정신이 되고 나서는 검찰 권력에 의해서 폭력을 당했잖아요. 한 인생 전체가 학대의 기억으로 점철된 그리고 가족으로부터의 아픈 기억도 많고. 자당에서도 약간 왕따 당하지 않았나? 근데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갖게 됐을 때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 이제 내가 힘을 가졌기 때문에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게 방금 말씀하신 예. 노예 도덕으로 예, 맞아요. 가는 건데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박해 기억으로는 거의 탑에 드는 사람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걸 다 씻겨 내려가 버리고 칼까지 맞은 분 아니에요. 이거는 네. 직접. 죽다 정말 네. 복수심이라고는 엄청 꽉 차야 되는 사람이 복수심이 아니라 철저히 국민적 시각, 국민의 시각에서 정치를 한다는 게 저는 초인적인 뭔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그래서 대단한 거죠. 진짜 저는 거꾸로 보면 저는 아주 현실론자거든요. 로맨틱 리얼리스트거든요. 이게 나는 정말 무서운 복수라고 생각해. 실제로 그렇죠. 남을 강박하고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우월한 그 성공된 대통령으로서 통치를 보여줌으로써 감동하게 만드는 거. 이게 저는 최고의 복수가 아닌가. 맞아요. 실제로 그 와중에 이제 신상 필벌은 있습니다. 엄정하게 있어요. MBC. 네, 개헌버스 장군들 전원 탈락. 제2의 하나회 척결. 사실 한겨레라면 이게 왜 제2의 하나의 척결인지에 대해서 좀 분석 기사를 많이 써줘야 돼요. 막 1톱 3박 뭐 이런 걸로. 실제로 보시면 대장 7명 전원 교체했어. 임명된 지 2달 만에 이미. 이거 엄청난 거죠. 하나회 때도 이렇게 못했지. 중장 31명 가운데 20명 교체했어. 20명. 그리고 지난번 그 계엄의 날 새벽에 계엄버스 탔던 선수들 소장 5명 전원 아웃시켰어.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죠? 거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제 정부 공직자들이 지금 난리 난 건데 요것도 소상히 보도가 안 되고 있잖아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내란 뭐 청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란 검증, 부역 검증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합참, 검찰, 경찰 등이 집중적인 타겟이야. 그리고 이 조사 범위와 분류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서 지금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실제로 공직사회가 엄청나게 지금 사실은 칠링 이펙트라고 할 수 있죠. 긴장하고 있고 자기 내부 반성의 사이클이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게 전 사회적으로 퍼지면서 아 진짜 무섭구나. 여태까지 대한민국 만들어지고 이렇게 공개적이고 조직적으로 소위 말하면 그 공화국을 위협했던 자들에 대한 진짜 저인망식 청산이 있었던 적이 없잖아요. 말만 했지. 지금 공직사회가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있고 전 사회적으로 파급되고 있다. 저는 그게 조선일보 등 기회주의적 언론들이 저렇게 급속도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이걸 안 하고 그럼 어쩌자는 거죠? 그냥 덮고 다시 나가 그냥? 그 이거를 이제 하지 말자는 거 아니야. 한겨레는 논리적으로. 혼란스러우니까 아니 아까 뉴시스 기사 아니었어요? 아까 뉴시스도 그게? 그렇고. 예. 그러니까 뭐 혼란스러우니까 시끄러우니까 그냥 안정.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뭐 끝으로 붙일 건 네. 검찰 관련해서도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지금 정부 쪽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혹은 지금 신임 검찰총장 대행도 안정을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검찰 조직 내부의 안정을 도모하겠다. 정성호 장관도 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수단이 뭔지 고민하겠다. 근데 그 조직 내부의 안정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안정 아닌가요? 그렇죠. 국민들의 안정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 내부가 뭐 동요하는 걸 겁내서 벌 줘야 될 사람 벌 못 하고 잘못한 사람 혼 못 내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여튼 공직사회 혼란이든 검찰 내부의 혼란이든 지금 이건 피할 수 없는 거다. 그걸 감수하고 해야 될 거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 꼭 드립니다. 저는 네. 좀 혼란이라기보단 정화죠, 정화. 그렇죠. 근데 저는 약간 반대로 해석하고 싶어요. 음, 정성호 장관도 이제는 감 잡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안규백도 처음에는 왜 저렇게 약하냐고 대통령한테 오히려 야단 맞았거든. 근데 국방부도 그렇고 법무부도 이제는 제대로 방향 찾아가는 것 같고 검사들에 대해 징계하겠다라고 먼저 얘기한 것도 사실 정성호였거든요. 안정이라는 말은 여기서 쟤들에 대한 아주 속전속결 진압을 통해서 조직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쪽으로 저는 가고 있다. 오히려 강경한. 저 내부 취재 결과입니다. 오, 네, 제가 일단- 또 짧은 아니. 소리를 말씀드렸네 또. 일단 그렇게 이해되도록 하기 위한 양가적인 입장에서 워딩을 하신 거라고 봐요. 지켜봐야겠네요. 네, 지켜봅시다 함께. 시간의 문제로 빨리 이렇게 진압하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음. 제 관점에서는 그 명확하게 기준을 음. 정확하게 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하고 계신다 보여져요. 네. 기준이 분명히 있다. 지금 제가 오늘 또 취재한 내용 하나만 그러면 그 말씀하신 김에 공개를 하면 지금 이 두 가지거든요. 검사 징계는 이번에 그 소위 말하면 연판장 검사장 18명 등 한 30여 명 되는 선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무원법으로 징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의유로 할 것인지 사법 처리할 것인지 네. 지금 수위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고 요게 이제 투출액인데 다른 하나는 대장동 2차 수사팀의 1차도 뭐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면 법 왜곡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요 투출액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인데 전반적으로는 또 헌법 그 수호 TF에도 겹치는 내용이야 다 이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시기적으로나 수위적으로 어떻게 갈지를 지금 긴밀하게 유관기관과 협의 중이다. 이 정도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뭐 기대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제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들 너무 속 계속 터져서. 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